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 정부 정말 임기 막판에 이렇게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진하게 해도 되냐. 정치 방역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해외에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알차게 하고 있는 이분들 보면 정말 기가 찬다. 그런데 저렇게 굴욕을 당하면서도 정말 저렇게 꿋꿋하게 다니구나. 나라 망신 다 시키면서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유엔 제재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에서 대북 송금 시즌2를 기획하다가 못했고 그게 지금 폭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몇 달 후에 교체해서 이 대북 송금 게이트 조사 다시 해서 감옥에 보낼 사람들 많이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 오늘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 당국이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이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선물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물이 평양 내의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일반 주민들은 제 돈을 주고 선물을 받아가라며 세외 부담 과제를 넘기는 당국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월 16일 특별 열차를 편성해 중국 단둥에서 대규모 물자를 실어 돌아갔으며 현재 의주 방역시설에 정차 중인 300m 길이의 이 열차에는 평양의 특권층에 지급할 각종 물자들이 가득 실려 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월 18일 일제일 리포트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반입된 이 열차 적재 물자들은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조달된 물자들인데요. 평양 중앙당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실린 이 열차에는 1000톤에 달하는 콩기름과 인슐린 등 의약품, 밀가루, 인테리어 건축자재, 사치품 등이 실려 있다고 단둥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물자를 김정일 생일에 맞춰 평양 내의 특권층들에게 공급할 계획인데요. 들어온 물자가 워낙 소량이다 보니 지방의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반 주민들에게는 광명성절 기념 셀프 선물 조달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8일 각 도당 조직부에 선물 준비를 책임지는 일꾼들을 선발해 조직하라 라는 중앙당 지시를 하달하고 김정일 생일 이틀 전인 2월 14일까지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단과류를 특별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제도 이달 초에 김정은 생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 차원의 재정 지원 없이 각 지역 당 조직에서 자금과 물자를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1월 1일 신년 기념선물, 1월 8일 김정은 생일 기념선물에 이제는 2월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 생일 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을 갈취하는 북한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이 무역열차가 단둥으로 가서 뭔가를 가득 실어와서 지금 의주, 간 거는 의주에 다시 돌아왔고 거기에서 방역을 하는데 이걸 뭐 오랫동안 여기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m에 달하는 긴 길이의 이 열차에 도대체 뭐가 실렸냐? 대부분이 콩기름이다 이겁니다. 1000톤에 달하는 콩기름. 북한이 식용유 이런 것도 제대로 생산 못하기 때문에 콩기름마저도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이 평양에 있는 특권층들 에게 좀 나눠주고 또 이 기름이 있어야 또 맛있는 과자도 만들죠. 그리고 과자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밀가루를 또 이런 데 또 가져옵니까? 밀가루 그냥 만들면 되지. 참 기가 찹니다. 아무튼 그런 거. 또 인슐린, 그 당뇨병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 인슐린, 이 인슐린도 또 자체적으로 못 만드는 북한. 도대체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슐린도 못 만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가져가는데 또 담배 가득 실어놓고 지들이 이제 금연령은 내려놓고 자기는 담배 피는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주민들 자극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치품 해서 양주 사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끼리 나눠 먹는 이 선물 열차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의 보통강 유역의 김일성 생가 허물고 거기다가 테라스가 있는 멋진 리버뷰 주택 대규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요. 왜? 고급 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그 300m 길이의 이 열차에다가 또 내부 인테리어 자재 또 아주 또 알차게 또 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극소수의 특권층들만 아주 제대로 된 호요호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차 한 번 사용했다. 또 이 열차는 정기편은 아니고 그냥 가끔 간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국경이 전면적으로 개방된 건 아니고 정기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야 2월 16일 김정일 지도자 동지 태어난 장군님 태어난 날이니까 광명성절이니까 선물 줘야지. 근데 선물은 셀프야. 라고 하면서 이미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학생들에게 교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치수를 다 재갔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9월부터 하면은 뭐 10월, 11월, 1월, 2월 넉 달 지나는데 이 사춘기 애들 이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작년 9월에 잰 옷이 맞을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치수 다 쟀는데 야 그런데 우리 돈 없으니까 니들 각 도당에서 또 지역당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그 도당 지역당 돈이 어딨습니까? 주민들에게 받아야 되죠. 아니 내가 쓸 선물도 아닌데 내 아이도 아닌데 지금 들어가는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 선물 줘야 되니까 교복 줘야 되니까 돈 내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단과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옷은 비싸지 않습니까? 가방, 옷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광명성절 기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학생들 교복 그리고 가방, 신발 이런 거 사준 용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뜯길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이게 되겠죠. 아무튼 기가 찬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이 정부죠. 그 정부의 사력을 다하던 행위 좀 이따가 걸렸습니다. 지금 폭로가 됐어요. 그것은 마지막 소식에 알려드리겠고 그 중간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면에서는 좀 구역질 나죠.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 띄워드려서. 정부 도움 없이 순전히 UAE의 필요와 우리 방산업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4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에 숟가락을 얹으러 새 전용기를 타고 UAE에 간 문 씨가 순환 가득한 UAE 방문 일정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선지는 관광지인데 정말 임기 막판까지 착실하게 혈세를 털어먹는 모습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문 씨가 현지 시각 1월 16일 UAE의 실권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을 추진했지만 회담 당일 몇 시간 전에 UAE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담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외교 굴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와의 회담 일정 외에 UAE의 실세인 알 나흐얀 왕세제와의 회담을 추진해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UAE 측은 돌연 회담 몇 시간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며 일정 취소를 일방 통보했는데요. 외교 굴욕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알 막툼과의 만남이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된다 라며 애써 둘러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AE 측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방역 문제 같은 뭐 그런 거냐 라는 청와대 측의 질의에 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 즉 예기치 않은 국가적인 문제라고만 답했는데요. 이런 일방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는 UAE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한다 라며 모두 조롱하고 있는 외교 굴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씨의 굴욕과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씨가 두바이에서 일정을 진행 중이던 16일 오후에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예멘 반군의 소행으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인데요. 공항에 주기 중이던 전용기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공항 내 연료 저장 시설이 폭파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현지 분위기는 대단히 험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에서 아크 부대 장병들을 패싱하고 K-POP 행사 현장을 찾았던 문 씨 부부는 사우디에서도 실무 일정 중에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디리아 유적지를 방문하고 이후 방문지인 이집트에서도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기 말에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성과에 숟가락을 얹고 신형 전용기를 타고 유람을 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집하고 정말 가깝거든요. 저는 어떡할까? 이 공기마저 오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야 이거 뭐 이사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왜 우리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온다고 국고를 탕진하면서 거기다가 아방궁 같은 성을 짓고 살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분노에 치가 떨어 오릅니다.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대한항공하고
전용기 계약기간 끝났죠. 끝났는데도 한 번 더 타자 하고 호주 가가지고 구력 당하더니 또 이번에는 이제 새 전용기 나왔죠. 그거 다음 대통령이 타기 전에 내가 먼저 엉덩이 한번 비빌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야 우리 중동은 못 갔잖아. 라고 하고는 지금 UAE, 사우디, 이집트 이런 데 가면서 관광지 알차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UAE 가서 정말 굴욕스러운 게 이 정부가 임종석이를 UAE 특사로 임명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UAE에게 그렇게 공을 들인 UAE에게 아니 이 알라흐얀 왕세제가 지금 공식 서열상으로는 3위지만 자기 형이 최고 실권자죠. 그렇지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병상에 있으니까 실제적인 랭킹 1위예요. 실세죠. UAE 군의 부사령관이고 총사령관이 자기 형인데 누워 있으니까 아니고 자기가 부사령관. 그래서 천궁 지대공 미사일 우리 4조 원어치 이번에 계약에 사인하는 거 아니 그거 LIG 넥스원하고 또 하나 시스템하고 그 방산업체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놨는데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또 UAE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후티 반군이 거기다가 폭탄 테러하고 하는 거, 또 이란이 앞으로 뭔가 긴장 관계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미사일 쏠 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패트리어트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의 천궁 대량 도입해가는 건데 그게 자기하고 무슨 관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호주에 가서 K9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자기가 사인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거리 지금 하고 안보는 우리 민주당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방산업체들이 스스로 노력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더니 그 알라흐얀 실권자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못 만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한국 외교부가 대만 장관의 이 연설을 직전에 패스해버렸지 않습니까? 취소해버렸죠. 그때 대만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중국 눈치 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만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니까 대만 연설 직전에 하지 마세요 라고 대만 장관에게 통보했던 한국 정부가 이번엔 대통령이 갑자기 아니 우리 바빠요.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방역 문제입니까? 아니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통보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이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저는 주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주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나는 들러리이지만 그래도 그 행사에 꼭 가야 되는 그리고 가는 것마저도 좋은 그래서 반드시 참석하는 이런 행사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빈임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 꼭 가야 되냐 내가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권 바뀔 것 같고 새 정권하고 얘기하고 너무 사이 안 좋은데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 또 아무런 지금 이 알라이안 정도 되면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이런 거 사인하고 이런 데 지금 만나야 되는데 4조 원짜리 이걸 지금 내가 만나야 된다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리고 뭐 여기 받을 게 없고 내가 지금 줄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왜 만나야 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찮아 그냥 막 패스해. 쟤들 지금 어차피 한 달 오면 끝이야. 이런 나라를 5년 만에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불쌍한데요. 그러면서 공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교하러 갔으면 그분들의 희생에 정말 마음 아프다. 테러에 결코 이렇게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라면은 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해외 파병돼서 UAE에 파병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 해서 당신들 참 수고 많다. 그리고 지금 테러 오늘 발생했는데 이거 좀 협력 잘해서 이런 때도 여러분들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줘야 UAE가 저 사람들 정말 참 우리를 위해 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군 통수권자가 아크 부대 안 가고 K-팝 행사장 가서 싸이, 선미 이런 사람들 공연하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놀고 사람 지금 죽었는데 테러 때문에 기가 차죠. 그리고 이집트는 또 K9, K2 그리고 수에즈운하 현대화 사업 이런 거 우리 업체들이 삼성이 뭐 다 해놓은 건데 거기 가서 계약도 아니고 협의한다. 뭐 협의합니까 자기가 가서.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정은 또 비어 있어요. 스핑크스 보러 가겠죠. 정말 기가 차는 구역질 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김여정이 막말을 퍼부으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문 정권이 국정원을 움직여 비밀리에 대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 전문가로 교체된 것은 바로 이 사건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에 따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국정원을 움직여 북한의 특사 파견과 대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에 의해 거절당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월간조선이 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월간조선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은 조선족 사업가 A씨의 발언을 인용해서 국정원이 A씨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며 당시 북한개발기금 조성 등 북한에 돈을 주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채널을 통해 북한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선물로 북한 개발기금을 조성해 북한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국정원이 접근했던 A씨는 내가 나서면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살 것이다 라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기획은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에 추진되어 7월 14일 국정원과 A씨의 협의가 무산되면서 틀어졌는데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던 이 사건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실무를 책임졌던 현대그룹 출신의 조모 씨가 월간조선에 제보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보도되자 국정원은 즉각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대북 송금 시도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김여정이가 폭파시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북관계 경색될 것 같으니까 국정원이 요즘 뭐 라인 한번 찾아봐 해서 찾아보니까 조선족인데 원산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딴, 즉 이 북한 수뇌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족을 발견한 겁니다. 뭐 발견이라고는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돈 내줄 테니까 저렇게 해서 북한에 뭔가 그 협력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돈을 줄 테니까 이 다리를 좀 놔주시오 라고 해서 진행되던 차에 그 조선족이 자기도 이미 뭐 원산 개발 사업권 정도를 딸 정도면 북한 수뇌부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시를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렇게 그 말을 전달해 주다 보면 이 자식 지금 뭐 남조선 국정원 에이전트야? 블랙이야? 그레이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아니 내가 뭐 굳이 그런 오해 받으면서 앞으로 지금 북한에 따먹을 게 내가 많은데 이런 위험 부담 안을 필요 없지 하고는 의외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되었고 이걸 중간에서 또 작업해 주었던 소떼 방북했던 그때 실무 책임자가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다 딱 한마디만 딱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이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당시 2020년 7월 14일 날 완전히 최종 결렬됐는데 이런 작업이 그러니까 야 얘들 진짜 너무 못하구나. 자, 그럼 우리 편 중에서 북한에 돈 갖다 주는데 전문가가 누구야? 있잖아. 예전에 북한에 돈 갖다 주다가 감옥에 좀 갔다가 고생하고 오신 분 있잖아. 우리 당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분 모시면 되잖아. 해서 맞네. 해서 그 사람을 7월 29일 국정원장에 임명했죠. 이런 스토리가 아니겠냐. 주려면 좀 똑바로 잘 줘 이분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뒤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문가께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 점검받고 전부 다 밝혀내서 다 법적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